이렇게 설명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목동이랑 강서 지역에서 계속 이제 고1, 2 학생들 국어 가르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2학년 1학기 학생들이 이제 기말고사 시험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죠. 그죠? 그 학생들 시험 어떻게 좀 잘 봤나요? 네, 그렇게 설명해 드리기가 조금 무거워지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은 더 이상 늦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1학년 입학해서 3학년 때까지 한 이제 12번, 총 12번의 내신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그걸 놓고 봤을 때 우리 학생들이 이제 6번의 시험을 받고 딱 반 정도의 레이스를 끝낸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이 끝난 다음에 아마 학생들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온 이 그 성적을 보니까 내가 갈 수 있는 이 학교와 그리고 나의 성적 간의 괴리감이 조금 크단 말이죠. 그래서 좀 이제 시험이 끝난 다음에 굉장히 이제 상담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고2 학부모님들한테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좀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뭘까요? 그 첫 번째 질문 혹시 만약에 저한테 이제 시험이 끝나고 제가 만약에 자녀를 가르친 국어 선생님이라면 국어 시험이 끝난 다음에 혹시 어떤 질문을 저에게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네, 그러면 제가 학생들도 그렇고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네, 아마 좀 공감하지 않으세요? 그죠? 선생님 제가 내신을 계속 준비하는 게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학생들도.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아이가 계속해서 내신을 준비하는 게 맞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세요. 근데 이게 좀 같은 질문이긴 한데 부모님들 입장이 좀 다르고 학생들 입장이 좀 달라요. 왜냐면 아무래도 부모님들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전화를 하셔서 저는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 아이는 내신을 버리고 정시를 제대로 준비할 학생이 아니다. 그러니 선생님께서 좀 아이를 붙잡고 수능과 내신을 계속 같이 준비를 좀 하게끔 설득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학생들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요. 왜 내가 내신을 또 이렇게 6번 힘들게 준비를 해야 돼? 내가 왜 그렇게 힘들게 준비해야 돼? 나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해요. 좀 마음이 좀 많이 정해져 있는 상태인 거죠. 왜냐면 그 6번의 시험 동안 조금은 이제 내가 생각했었던 내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받고자 했었던 목표와 너무 괴리감이 크니까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단기 레이스를 6번씩 힘들게 굳이 달려야 할까?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좀 역으로 질문을 해요. 그러면 너는 남은 기간 동안 정시를 준비한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준비할래? 라고 물으면 그에 대해서 학생들이 제대로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아요. 일단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약간 어떤 느낌으로 얘기하냐면 일주일에 한 번 모의고사 풀고 그리고 이제 인강 듣고 제가 무슨 이제 메가스터디나 아니면 나이맥의 유명한 국어 선생님들 거 다 들을 거다 방학동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한 1, 2주 정도는 좀 효과가 있거든요. 왜냐면 효과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학생들이 그렇게 공부를 처음 해보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해보는 거니까 내가 나름대로 그래도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거죠. 처음에는 그 루틴에 맞게 어느 정도 따라가는데 이게 결국에는 기초 체력 없이 그리고 다분히 주관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다 보니까 결국에는 한 달 뒤에 다시 한번 시행착오를 겪을 때가 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2학기가 되면 내신 기간이 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하죠. 내가 정시 준비하는 게 맞나? 그러니까 정시를 제대로 준비하려면 수능 국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정확한 계획 없이 준비하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희들이 만약에 수능 국어를 정말 공부하고 싶으면 선생님이 제대로 준비를 해줄게. 왜냐면 저는 국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기에. 그래서 제가 조금은 구체적으로 수업에 우리 학생들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3가지로
문제로 좀 녹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세 부분을 한번 차례차례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달고 준비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겁니다. 완벽한 실전 연습. 네, 이렇게 이제 좀 테마를 붙여봤는데요. 우리 그 어머님들 지금 앉아 있는 거 좀 어떠세요? 많이 좀 이제 시간이 더 많이 지나고 더 많이 지나면 많이 힘들죠. 그죠? 네, 이 수능 1교시 때 학생들이 어떤 걸 해야 하냐면 자, 아침 8시 30분까지 무조건 교실에 입실을 해서 8시 40분부터 시험지를 넘기면서 10시까지 완벽하게 문제를 풀어내야 해요. 80분 동안 45문항을 풀어내야 하는데 45문항이라고 하면 80분이라고 하면 좀 길어 보이지만 약 2분도 안 되는 거죠. 한 문제를 볼 때마다 1분 30초마다 한 문제씩 제대로 풀어내야 해요. 이게 제대로 될까요?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 고1은 말할 것도 없고요. 고2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진지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연습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고 맨날 무슨 난독증이 왔다 갑자기 맨날 집중력이 흐트러졌다 맨날 시간 싸움에 실패했다라는 그럴듯한 핑계를 대면서 내가 나중에 조금 더 잘할 수 있어라는 변명거리로 삼아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저는 제가 아무리 좋은 교재로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강의를 해도 학생들에게 실제로 행동으로 그 학생들이 실전 경험을 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지식과 개념을 가르치는 거 요거는 정말 이제 고2 학생이라면 어느 정도는 찼을 거고요.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되는지 알겠지만 학생들이 제대로 해야 하는 건 바로 현장에 와서 실전처럼 모의고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동안 학생들과 함께 실제 현장에서 보는 모의고사 그 현장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할 거고요. 그때 이제 시험을 보면서 우리 학생들의 어떤 컨디션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슨 뭐 16번 정도까지 넘어가면 뭔가 집중이 안 되고 한 번쯤 또 고비가 오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집중력이라든지 그리고 필기구까지도 학생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시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막히는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그냥 넘길 건지 붙잡고 있을 건지 그리고 내가 시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볼 건지 그리고 또 하나 뭐 책상의 어떤 상태라든지 내가 혼자 공부할 때와 그리고 같이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의 어떤 긴장도라든지 오해나 막힘을 시험을 보면서 할 건지 시험을 다 마치고 할 건지 이런 것들도 학생들은 자기만의 정확한 방법이 아마 없을 겁니다. 집에서 혼자 시험 보면 점수 잘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긴장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편안하게 시험을 볼 테니까요. 그래서 5주 동안 학생들이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수능 1교시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이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부분을 경험하고 갈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공통 과목에 대한 원리와 방법을 체화하는 수업. 혹시 그 지금 우리 고2 학부모님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혹시 학생이랑 국어 선택 과목에 대한 좀 얘기를 좀 나눠보셨을까요? 혹시 학생들이 어느 과목 선택한다고 얘기 많이 해요? 타자. 또는 엄매 이렇게 좀 지금은 이제 좀 방향이 많이 정해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나는 조금 정해져 있는 공부를 하는 게 좋아하는 친구들은 엄매를 많이 선택할 거고 문법을 정말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문법을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화작을 선택할 거고 이럴 텐데 2학년이 되잖아요, 학생들이. 이제 2학년 3월 시즌이 딱 이제 개강을 하면 학생들이 저한테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 저 엄매해요, 화작해요? 선생님 저 엄매해요, 화작해요? 막 이렇게 붙들고 물어봐요. 엄매해요, 화작해요? 아니 근데 엄매랑 화작은 자 이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이 부분이에요. 시험이 조금 변했는데요. 이전 수능 같은 경우에는 문학과 독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총 67점. 그러니까 점수를 따지고 비율을 따지면 67%예요. 근데 문학 독서는 8점 이상 상승을 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문학 독서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75%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엄매 하자 이거 할 때가 아니라
너 문학이랑 독서 제대로 되어 있어? 이 질문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본질적인 건 세 배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문학과 독서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 어떻게 지금 화작이랑 엄매를 고민을 합니까? 그죠? 그래서 엄매와 그 문학과 독서를 일단은 제대로 다져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만 고득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 그 이제 수능 과목에 대해서 아마 이제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똑같은 90점을 받은 학생이어도 공통 과목에서 점수를 더 많이 딴 학생이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표준 점수 같은 경우도 훨씬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공통 과목에 대한 정리가 여름 방학 동안 되어야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학생들은 선택 과목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왠지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 같아서 왠지 내가 이거 빠르게 선택해서 뭔가 학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조금은 일단 바꿔야 합니다. 그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서 75% 차지하는 것부터 제대로 학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단 학생들이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를 거치면서 보통은 문학을 공부를 되게 많이 했을 거예요. 굉장히 몰입도 있게 공부를 했는데 내신문학과 수능문학은 그래도 달라요. 제가 요 문제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6번 문제라고 되어 있는 것도 사건이 일어난 시간 순서대로 배열한 것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기가 있는 문제로 이렇게 비슷해 보이죠. 요게 내신 문항이고 요게 이제 수능 문항이거든요. 근데 요 문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 암기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걸 암기했느냐 암기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게 결국에는 내신 문학의 성적이라면 수능 문학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화한 원리와 방법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었던 그런 잘못된 문학 공부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마 어머님들께서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독서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이제 글을 읽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첫 번째는 이제 글을 읽는 걸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추론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실제로 언어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 화작을 선택한 학생들 전부 다 오답률 상위 8개 항목을 뽑아보면 전부 다 독서입니다. 1번부터 8번까지 대부분 다 독서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글을 제대로 읽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학생들이 뭐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익숙해진 세대여서 눈으로는 굉장히 빠르게 정보를 받아들이지만 그걸 내가 머리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연습이 굉장히 많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독서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내가 인문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의 초점을 맞춰서 글을 읽어야 하는지 아니면 보기가 있는 문학은 내가 어떤 식으로 읽어내야 하는지 지문이 나왔을 때 기후가 있는 것을 내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추론해서 선지를 소거해야 하는지 이런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엔 시간 조절에 실패를 합니다. 학생들이 시간이 부족해요 또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45문항을 똑같은 방식으로 풀고 있기 때문이에요. 45문항이 물론 유사한 방식으로 푸는 문제는 있겠지만 지문이 있고 첫 번째 문제, 지문이 있고 보기가 있는 문제, 지문이 있고 기후가 있는 문제 다 각각 주목해야 하는 정보 스타일도 다르고 내가 문제를 읽는 그리고 내가 선지를 소거해야 하는 방법도 조금씩 달라요. 평가원에서도 문제를 그렇게 내겠죠. 이 문제는 시간을 좀 덜 쏟는 문제 이 문제는 시간을 조금은 더 써야 하는 문제 어떻게 다 1분 30초, 1분 40초 다 똑같이 풀 수 있겠어요. 그럼 그 의도에 맞게 문제를 풀어내는 게 수능 국어인데 학생들이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방학 때 공통 과목의 원리 그리고 방법을 바탕으로 체화를 해서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발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답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학생들과 수업을 할 겁니다. 선택 과목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지만 그래도 선택 과목을 생각을 해야죠.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생들이 좀 그 경향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네. 마이크가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일단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 학부모님 계실까요? 그러면 혹시 학생들이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선택만 해놓고 있을까요? 네, 일단은 선택하고 한번 고민해보자. 공부 방법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고, 혹시 화작을 선택한 학생은 지금 어떻게 공부를 할 계획이 있을까요? 일단 선택? 네, 그쵸. 아무래도 선택 과목 자체가 생긴 지가 아직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일단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건, 그리고 이제 고3 담당하시는 방동기 선생님한테도 많이 자문을 얻고 하다 보면 항상 이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2학년 때까지는 언매를 공부를 하는 게 맞다. 화작은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화작은 그냥 조금 더 쉬운 비문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조금은 이제 뭐 재밌게 표현하자면 약간 이런데요. 한 번 떠나간 언매는 되돌릴 수 없다. 네, 근데 이제 화작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화작이랑 언매랑 둘 다 하다가 화작을 버려도 돼요. 화작을 버리거나 아니면 나는 나중에 언매를 쭉 이렇게 하다가 언매가 안 되네. 나중에 늦게 화작을 선택해도 돼요. 먼저 준비한 학생이랑 뒤늦게 선택한 학생이랑 큰 갭이 사실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화작은 준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에요. 물론 어떤 지문을 읽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스타일들은 조금은 있겠지만 준비할 수 없는 지식과 개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화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사실은 급하지는 않습니다. 네, 급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언매 같은 경우에는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학생이 나는 좀 독해력이 좀 약해, 난 좀 독서가 조금 힘들어, 그래서 지문을 읽을 때 시간 안에 풀기가 좀 힘들어하는 학생이라면 언매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요 표에 제가 등급 컷을 조금 변화놨는데요. 보통은 이제 1등급 등급 컷이 보이시죠? 그리고 2등급 컷도 이렇게 보이실 텐데 2등급 최고점이 언어와 매체에서는 83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원점수로 따졌을 때 합법과 작문 같은 경우에는 87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언매를 선택해서 두 문제를 더 틀려도 난 2등급이 되는 거죠. 그럼 언매를 선택했을 때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두 문제 더 틀려도 등급 보전 단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조금은 부담이 없는 거죠. 여기서 훨씬 더 유리하려면 내가 언매를 잘하면 표준 점수나 원점수 획득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고 시간 확보에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언매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조금 좀 더 이렇게 플랜이 좀 더 구체적으로 짜여 있으면 좋겠다 하는 학생은 여름방학에 준비해두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고, 특히 이제 2학기 과목이 보통은 독서로 구성되거나 언매로 구성되는 학교가 많은데 2학기 때 내신이 만약에 언매인 학생이라면 언매를 준비해두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커리큘럼이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일단 1교시는 실전 모의고사를 보고요. 그리고 저와 같이 공통 과목에 대한 원리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글을 읽어야 하는지, 수능적으로 도대체 사고한다라는 게 무엇인지, 내가 인지도 그리고 행동도 그에 맞출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그 시간이 되겠고요. 선지 판단을 할 때도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찍을 때도 내가 이래서 찍었어라고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재별 접근법을 통해서 결국에 목표는 하나인데 조금 있을 9월 목표를 정말 우리 수능처럼 한번 준비해보자. 요거예요. 진지하게 한번 준비해보자. 니네 수능 그거 할 거면 우리 진짜 진지하게 9월 목표 한번 부셔보자. 라는 입장에서 준비를 하는 거고, 2교시는 이제 선택 과목, 준비할 수 있는 선택 과목이죠. 언어와 매체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에도 딱 정확하게 개념을 제대로 알면 문제에 적용만 하면 사실은 풀 수 있어요. 국어라는 과목이 공식이 없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공식이 있는 과목이 언어와 매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반복만 어느 정도 한다면 정확하게 문제를 맞추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효율적으로 나는 시간 확보가 필요한 학생이고 독해에 조금 더 약하다 하는 학생들은 언어와 매체 수업을 듣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에도 출제되지만 만약에 2학기 내신에도 출제가 되는 학교라면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고 품사 부분부터 학생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너무 싫어하는 국어사, 훈민정음 언행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문제가 뻔나요. 그리고 애들이 막 읽지도 못하고 막 되게 힘들어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쉬운 파트예요. 원리만 제대로 알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념 적용을 통한 고난도 수능, 모평, 우리 고3 기출까지도 풀어낼 수 있도록 학습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수업도 중요한데 제가 좀 이제 방학 동안에 우리 수능 국어 진짜 한번 선생님이랑 제대로 해보면 안 돼? 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6시부터 9시 반까지 우리 앤서에 있으면서 학생들과 피드백, 질의응답, 오답 분석까지 잔소리를 정말 많이 할 겁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좀 너무 싫어할까요? 학생들이 조금은 더 몰입도 있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끌고 가고 책임감 있게 학생들과 함께 한 달 동안 정말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고자 마련을 한 시간이 바로 3교시 클리닉 시간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1교시 때 모의고사를 풀었잖아요. 그럼 이제 저한테도 어떤 식으로 얘가 답을 체크했는지 이런 것들이 피드백이 바로바로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얘가 현대시를 틀렸다. 현대시 왜 틀렸어?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사고 구술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일 과제를 통해서 문제를 풀고 갈 수 있도록 현대시 아까 틀렸으니까 우리 이걸로 다시 한번 연습해보자. 이게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거고 그래서 그때 내가 그냥 모의고사 때 그냥 뭐 감으로 풀고 이런 거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자. 원리와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문제를 제대로 한번 풀어보자. 라고 마련한 시간이 바로 1교시와 3교시 클리닉까지 완성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콘텐츠 및 관리 이거는 설명이 자료집에 조금 실어놨는데요. 조금 시간이 늦어서 혹시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것 같은데 보면서 이거는 저희 정규 교재 요거는 매주 나가는 주간지 조금 빨리 보여드릴게요. 주간지가 이렇게 있고 요일별로 학습할 수 있도록 좀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조금은 이제 하루 동안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 습관을 한 달 동안 제대로 기를 수 있도록 부여가 되는 과제고요. 저희 이제 외워 교재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문학 개념어, 한자성어, 고전어휘, 필수 상식어 학생들이 가장 싫어한다는 모든 것들이 담겨있는 필수 어휘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언매 시간에 테스트가 같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간단하게 이루어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저희 테스트 이루어지는 거 그리고 이게 이제 모의고사 분석지인데 좀 자세하게 보면 내가 몇 등급이 나왔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어떤 식으로 달성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궁금한 거 내가 못한 거 내가 부족한 거 요거를 본인이 확인하고 갈 수 있도록 해서 의식적으로 공부 습관을 잡아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수업 시간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저희 토요일 하루 종일 이투스 앤서에서 같이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 1교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의고사 그리고 문학 독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2교시 같은 경우에는 언어와 매체 우리 솔리국어팀의 정재민 선생님이 지도해 주실 텐데 정재민 선생님은 이제 언어 전공자세요. 그래서 훨씬 더 깊이 있고 심화 있게 그 언어와 매체 파트를 준비를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6시부터 9시 반까지 이제 클리닉이 있어서 제가 학생들을 전담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업을 구성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학생들이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고 학생들만큼 부모님들도 정말 많은 그런 걱정과 고민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이나마 그 고민 국어 과목에서만큼이라도 해결해 드리고자 준비한 수업인데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나 안내가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 데스크로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